계좌번 알려줄게요. 이 회사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런 회사. 그리고 정근 씨 같은 경우는 점심에 더라고요. 김태훈 과장은 일이 없을 때가 제일 좋다. 영화에서 보는 해킹 장면들은 현실과 얼마나 비슷할까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링크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유근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4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2팀에서 보안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김태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링크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정구 사원입니다. 파이오링크 보안 컨설팅 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어링크 보안 컨설팅 팀은 과기부선전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서 ISMS 인증이나 iOS 인증, 그리고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점검과 전자금융 기반 시설 취약점 점검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모해해킹이나 침해 사고 대응 훈련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신데 현재는 어떤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카드사에서는 전자금융 기반 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점검과 모이해킹, 웹앱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안성 검토라는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금융권이 은행에서 취약점 점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ISMS 인증 컨설팅과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공공기관에서도 한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와 ISMS 인증 컨설팅 하이브리드 보안 관제라고 해서 이제 본사와 고객사에 상주하여 관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고객사별로 제공 중인 컨설팅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고객사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전자금융 기반 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는 이제 인프라, 시스템 점검이라고 하죠. 요거랑 이제 웹 앱 점검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모이해킹도 수행하고, 이제 좀 특이하게는 보안성 검토라고 운영계 쪽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개발계 쪽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이제 운영계 쪽으로 넘어가게끔 만드는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금융권인 은행이나 이제 금융공공기관에서는 전자금융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자금융 기반시설 체크리스트에 맞는 취약점 분석 평가를 매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컨설팅 기업들이 고객사에 상주하여서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SMS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보안 컨설팅이 주로 필요할까요? 의료시설, 통신사, 그다음에 금융권, 이렇게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군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오링크에서 보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권과 의료시설, 통신사, 공공기관 등이 있겠습니다. 보통 고객사에서 상주해서 근무를 진행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1팀에서 4팀까지 총 4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컨설턴트들이 이제 사업에 맞는 업무를 역할 분담을 하고, 거기에 맞춰 3명에서 4명 정도가 고객사에 상주하여서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안 컨설턴트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친구들이 보통 보안 컨설턴트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냥 간단하게 화이트 해커 쪽 일을 한다, 그리고 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안 컨설팅 실장님에게 듣기로는 팀장님이 보안 컨설팅 사업실의 기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좀 부끄러운데요. 아무래도 팀장이라는 직책이 실장님과 이제 팀원들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사업을 처음으로 같이 나갔던 분이 이제 팀장님이신데, 리더십도 있고 사원들을 좀 많이 챙겨주시는 포용력 있는 아빠 같은 역할? 저도 같이 사업을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친절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계좌번 알려줄게요. 하루 업무 루틴이 다들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우선 보통 일반 회사원들이 하는 것처럼 메일을 열어보고 메일에 이제 업무가 들어온 게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업무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개인 시간이 좀 남으면은 그 외적으로도 뭐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좀 더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근 씨 같은 경우는 점심에 운동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엄청 부지런한 친구입니다. 하이링크 보안 컨설팅 팀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이제 담당자분과 친밀한 유대감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하기도 하고요. 근데 각 기업마다 이제 사내 문화가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 이런 부분만큼은 최고다라고 말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고로 손꼽는 거는 수평적인 관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막 기업 보면은 막 수직적인 관계 가지고 좀 많이 서로 막 좀 대면대면하고 할 텐데 저희 회사만큼은 이제 일단 수평적인 관계가 너무 좋고요. 개인적인 사생활을 전부 다 존중해주고 다들 친절하시고 물어보는 거에 답변도 너무 잘해주시고. 팀에서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입사를 하기 전에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네, 월요일이 이제 입사일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토요일 날 워크숍을 가는데 가지 않을래 해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입사하기도 전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선배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월요일 날 딱 출근했는데도 뭐 거리낌 없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로 이제 입사를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이 회사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런 회사가 있다니 라는 의문점이 들어가 동시에 모의 해킹 취약점 분석, 인증 등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주로 국내 기업들이 하는 게 ISMS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K사에서 한국 인터넷 증권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증 의무 대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법적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같은 컨설팅 기업을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가서 이제 인증을 이제 하는데 회사 내 정책이나 지침 그리고 시스템 자산들이 취약점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심사원 K사 쪽에서 심사원분들을 이제 섭외하셔가지고 이제 인증 심사원으로 나와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최초 심사, 사후 심사 그리고 갱신 심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계속 인증을 받으시면서 기업 이제 정보보안적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ISMS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이킹 같은 경우는 일단 고객사와 시나리오를 먼저 전달을 드립니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침투를 할 것이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 10가지 내외 정도로 일단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고객사와 컨펌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취약점이 있으면은 이제 사후 관리로 이행 점검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취약점이 없도록 만드는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자면 뭐 인프라나 아니면 웹앱 뭐 이런 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인프라의 자산 대수나 아니면은 뭐 웹앱의 개수만큼 인력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뭐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앱이 메인이라서 웹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해킹 장면들은 현실과 얼마나 비슷할까요? 최근에 이제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디도스 공격으로 승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요즘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록색 화면에 뭐 도스창 띄워놓고 이제 초록색 글자 막 내려오는 걸로 처리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진 것처럼 범죄도시에서도 실제 사용하는 툴을 이용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보안 위협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위협이 되는 부분이 뭐 메일이나 악성 코드, 랜섬웨어 같은 거를 좀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부 직원분들의 보안 인식이 조금 수준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부 직원의 이제 실수나 뭐 이런 정보 유출 같은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보안 인식 수준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같은 경우는 메일로 가끔씩 APT 공격이라고 하죠. 뭐
뭐 신청해 주세요. 뭐 아니면 뭐에 관련해서 이 팀으로 연락을 주세요. 이 링크로 가주세요. 이런 메일이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요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 이제 좀 간편하게 일을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동화 툴 같은 거를 외부에서 이제 받아서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위험한 편이고요. 파이어링크 보안 컨설팅 팀만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파이어링크는 정보보호 컨설팅 회사 중에서 좀 많은 인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 50명의 인원 중에 절반이 넘는 50%가 넘는 인원이 고급 인력과 특급 인력 등 좀 이제 전문화된 인력들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팀장님 같이 좋은 분도 많이 있죠.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점심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근에 운동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해서 올해 가을에는 하프 마라톤도 나갔었고요. 가끔 팀장님 괴롭히는 맛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파이어링크 보안 컨설턴트로 입사 후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고요. 진짜 처음에는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다들 도와주시고 뭐 궁금한 거 다 전부 다 가르쳐 주시고 하셔가지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가 정보보호학과라고 아예 유관학과이고요. 순차적으로 좀 컨설턴트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고요. 네, 역시 뭐 코딩이나 아니면은 통신 관련된 쪽을 공부했었는데 대부분 유관학과가 많고요. 가령 가끔씩은 이제 중간에 대학원이나 이런 거 이제 관련 유관학과를 이제 다니면서 취득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유관학과를 나왔지만 대학원도 유관학과를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했었습니다. 파이어링크 보안 컨설턴트 취업은 어떤 루트가 있을까요? 취업이나 뭐 채용 사이트로도 많이 들어오시긴 하시는데 기관이나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안 컨설턴트가 되려면 어떤 공부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까요? 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국내 자격증으로는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뭐 정보 처리 기사도 있고. 정보 처리 기사도 IT 관련 자격증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격증으로는 C사나 C습 같은 자격증들을 많이 보유하시고 계시고 또 개인정보 쪽으로 관련해서는 CPPG라는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자격증들을 주로 많이 따서 네, 각각 팀원의 업무 분장은 어떻게 나눠서 진행하시나요? 업무 분장이라기보다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업무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각각의 맨파워가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다들 프로페셔널하고 개인 능력치가 다 한 분 한 분 다 높아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네, 평소에 팀원들끼리 회식을 하시거나 시간을 따로 보내시기도 하나요? 팀원 중에 한 분이 고객사 담당자분 한 분이랑 썸띵? 회사 복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컨설팅 받으세요. 파이어링크.